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월요일 야인시대 바로 출발할 텐데요.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참여 방법은 첫 번째 유튜브를 통한 참여, 두 번째 전화 통화로 참여하는 방법. 자, 유튜브는 유튜브 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실시간이나 뭐 라이브 이런 탭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 참여가 있습니다. 전화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 앵커님들이 받을 겁니다. 거기다가 종목명, 그다음에 비중, 그다음에 뭐 궁금하신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PD님들이 저희하고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더 디테일한 상담도 가능하실 거예요. 둘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저희가 종목 진단을 최대한 좀 많이 여러분들을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자,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종목만 좀 잘 선정하면 그죠? 그렇죠. 좋은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거의 종목 잘 찍으면 물방고기반인 시장. 그렇죠. 제가 보니까 종목 선정만 좀 잘하면은 지수야 가치 있지만 수익률 게임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자, 주식시장 지금 좀 얘기들도 많죠. 변동성 요인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하니까 그 장단에 어떻게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트럼프의 말에 너무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쫓아가서 팔게 되고 또 위로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게 됩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중심을 잘 잡으려면 종목 선정, 섹터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좋아하는 섹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 부각될 수 있는 섹터, 그런 쪽으로만 고르시고 또 그 섹터를 먼저 골라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을 그렇게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흔들리죠. 그러니까 좀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되는 종목들, 조정 잘 받은 종목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차트 조금만 보실 줄 아는 분들 같으면 차트 분석이야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죠. 복잡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한 20년 정도, 20년도 훨씬 더 됐네요. 그 전에 차트에 한번 정말로 깊숙하게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전부 다 선별을 다 해봐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맞아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거. 이동평균선. 이거 하나만 봐도요. 충분히 이 주식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이평선 근처나 지지선, 전저점 요런 부분들 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짧은 단봉들 나오고 그런 모습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섹터하고 이런 것만 잘 고른다라면 진짜 수익 내기가 참 큰 수익도 되게 쉽게 나는 장입니다. 근데 소외받는 쪽에서 계신 분들은 끝까지 소외가 될 거고요. 올해도 여러분들 계속 좀 드리는 얘기지만 AI입니다. AI.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작년에 AI에 대해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 R&D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면서 5조 2천억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애들로 따지면 한참 이렇게 클 나이에 뭘 많이 먹어야 될 나이에 그런 나이에 굶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행인 거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거를 자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2조 5천억을 그냥 한 방에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작년 말에 12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3월달 시행령을 3월달 정도에 초안을 만들고 저 법안을 6월달 정도부터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오른 거 쫓아가는 거 그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AI 관련주들 중에 또 실적되는 것들, 조정 잘 받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노려보신다라면 올해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봇 쪽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검승부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잘 찾아보시면요, 뭐 굉장히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 오르고 시장에서 몰라서 그렇지, 로봇 관련해갖고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모르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아직까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얘기는 뭐 출렁출렁 하더라도 그 섹터별로 좀 내가 할 일 거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시장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자, SK이노베이션을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11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다행히 제가 이거 제목 딱 보는 순간에요. SK이노베이션이라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또 2차 전지구나. 또 시청자님 많이 물린 분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매수가는 좋습니다. 11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11만 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최소한 뭐 한 조금 좀 됐다라는 얘기네요. 13만 2천 원까지 갔는데 거기선 정리를 못 하셨고 요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보시면 여기 자, 여기 요런 게 있죠. 보시면 전고점이 여기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는 한 번 정도 좀 끊어줘도 될 자리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은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2차 전지 쪽을 좀 얘기하기는 싫은데요. 사실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작년하고 뭐 재작년 하반기 이때 한마디만 조금 안 좋은 얘기하면 쫙 꼭대기 있을 때요. 아주 그냥 진짜 벌떼처럼 달려들여서 공격을 하곤 그랬어요. 저도 그때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2차 전지 쪽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면 저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질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런 구간들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점에서 13만 1,000원이니까 조금 조정도 받았는데 그 아래에서는 이 62평선이 좀 올라오고 있죠. 뭐 좀 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62평선 자체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13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또 전고점 근처죠. 그러니까 좀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3만 원 근처나 뭐 그거 좀 넘어가는 구간 있으면 그때는 한번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화기업이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동화기업 매수 가격이 13,350원이고 지금 11%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목재 사업도 하고 뭐 자동차 사업도 하고 우리가 전액 사업도 하고 그죠? 이런 전자재료 사업도 하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주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업의 재무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업의 재무 구조 중에서 가장 먼저 볼게요. BS예요. BS. 재무 상태표를 보세요. 왜 이걸 안 봅니까? 왜 재무 상태표를 안 보시냐고요.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방에 그냥 답이 나와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답이 나온다니까 한 방이에요. 왜 재무 상태표를 안 보시냐고 주식 하시면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줄 때 그 상대편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먼저 보세요. 내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먼저 보라니까요. 그게 재무상태표,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게 재무상태표잖아요. 이게 들어가시면 보세요. 이게 보시면요. 요 부채 규모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부채가 얼마나 많냐 보냐면요. 제가요 이자 비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금융 원가로 보세요. 이게 제가 이자 비용이 여러분들 얼마가 나왔나 볼까? 이게 이자 비용이 보세요. 이게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게 이자. 여러분 이거 이자잖아요. 이자가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매년 있잖아요. 130억, 223억, 447억, 389억, 322억, 1년에 평균 300억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잖아요. 이자를요. 어떻게 부담합니까? 이게 보세요. 300억 정도 이자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영업을 해가지고 300억 정도 이자를 계속 낸다는 게 이걸 보면 이거 매매하면 좀 어렵겠구나. 이거 매매하면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이 진짜 수두룩한데 꼭 이걸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예, 단기 순이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08억이 나오면은 영업이익이 108억이 나면 단기 순이익이 적어도 법인세 비용 한 20% 빼고 적어도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억이 나오면은 이게 법인세 비용을 빼버리면은 보통 법인세 비용을 그냥 한 20억 정도 빼면 80억 정도가 순이익이 나와야 되잖아. 순이익이. 그죠? 이걸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00억인데 있잖아요. 단기 손실이 얼마냐면요. 500억이 500억 마이너스 500억이 나온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만큼 이자가 지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종목 선정을 잘못하신 거죠. 기본을 먼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본을 좀 먼저 배우셔야 된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세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3,350원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8,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가 32,000원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적어도 한 12,000원 정도 좀 독하게 가져가면 12,000원 요 정도에는 올 것 같아요. 전량 다 매도하세요. 그리고 전량 다 매도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종목 보시면 안 됩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세요. 이걸 보시고 매매를 하시라고요. 재무 상태표 반드시 보시라고 이걸요. 얼마나 이자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다 이자 갚는데 돈 다 써버리고. 일단은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12,000원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7,000원에 매수하셨네요. 예, 비중은 20%,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쯤 잡으면 좋을지, 그렇게 물어보셨네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도 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매수가는 뭐 우리가 산 거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한번 일단 끊어줬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번 끊어줬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자, 여기 정고점 근처기 때문에 저 끊어줬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중장기로 보신다니까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원전 쪽이 잡음도 좀 있죠. 저 뭐 유럽 쪽에 저 원전 수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요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또 지금 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한수원하고 한전하고 뭐 지금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좀 돈 우리 좀 더 줘라.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잡음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쪽도 클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원전을 상당히 좀 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고 많이 했었죠. 근데 저 지금 정권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그거는 두 번째일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원전 쪽은 팽개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전 쪽에 뭐 또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등한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시대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 그 데이터 센터의 전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 옆에 한 개씩 이렇게 지어갖고 거기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지금 이 SMR 쪽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대형 원전들 이런 것들은 바닷가 근처 뭐 이런 데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이 많은 지역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열을 식히려면 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꼭 물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향후에 AI로 인해서 뭐 지금 딥시크 쪽에서 뭐 그런 획기적인 게 나오면서 전력 수요도 좀 AI 쪽에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만큼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으면 또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긴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여기가 하나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뭐 3만 원 살짝 위에 선에 뭐 그쪽에서 좀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항대를 보게 되면 3만 원 이상에서 만 3만 5천 원, 그러니까 3만 뭐 한 2, 3천 원 정도 그쯤 가면 이게 월봉상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장기 관점이시라니까 제가 월봉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3만 2천 원 정도 그 이상에서는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3만 2천 원 정도까지 가면 지금 뭐 20%시니까 뭐 그쯤에서는 뭐 한 절반 정도 일단 차익 실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3만 2천 원 정도 이상 정도 그쯤에서 일부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삼성물산 한번 봐드릴게요. 네, 12만 6,7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저는 그 대한민국의 저는 주식시장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이게 나와 있는 삼성물산 같은 종목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투자거든. 대한민국 주식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려면 이렇게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이에요. 주가가요. 제자리를 찾아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주가는 이거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물산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약 한 3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 다음 별도 기준 한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번에 지금 검찰에서 부당합병 거기에다가 회계 부정 의혹에 지금 기소하면서 1심하고 2심에서 지금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또 대법원에 또 상고를 또 올렸죠. 상고했죠. 그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면서 다시 또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이제 받아봐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는 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은 저는 여러분들요 좀 마음만 좀 독하게 먹으면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 종목은. 좀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요 절대 손해 안 보는 종목이 이 종목은. 손해 안 봐요.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6,700원이면 이게잖아요. 보세요. 지금 주가가 보세요. 지금 주가 이게 놓여 있어요. 이게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종가가 11만 8,600원.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이 종목은 적정 가격이 적어도요. 아무리 못 나와도 있잖아요. 적정 가격이 17만 원은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까지는 적정 가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17만 원 이상은 나와야 돼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만 6천 원이니까 이게 여기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하셨잖아요. 얼마에서 12만 6,700원.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이런 주식은 있잖아요. 마음을 독하게 잡수세요. 마음을 독하게 잡사. 마음을 독하게 먹고 가져가는 종목이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가져가면 돼요. 주가가 못 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근데 가지고 가만히 기다려요.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올라와. 이거는 얼마까지? 요 15만 원까지 온다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1억 원이 있다. 돈이 1억 원 있으면은 이 종목에 한 2천만 원 정도 사가지고 있잖아. 2천만 원 정도 20% 아닙니까? 나의 원금의 20%잖아요. 딱 사가지고 그냥 묻어두라니까요. 그러면 묻어두면 주가는 제자리에 차서 올라와요. 이 종목 사가지고 가니 못 가니 할 이야기가 없다니까 그냥 가만히 두시라니까요. 최소한 15만 원까지. 제가 최소한 14만 원까지. 14만 원, 15만 원 그냥 기다리면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이 주가가 너무나 싸요.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오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1조. 이게 여러분들 요 시가총액이 21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적어도 아무리 못 가도 이게 30조는 가야죠. 30조는. 너무나 주가가 싼 주식이에요. 따라서 이런 주식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잡수시고 최대한 가져가서 이 종목은 아무리 못 가져가도 14만 원. 여유 되면은 17만 원까지. 나의 원금의 20%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종목에서 저는 충분히 그 가격대에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앞으로 삼성부터 이런 종목은 앞으로 종목처럼 오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주식인데 조금만 어른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이 주식은 기다리면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이 다 잡수시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종목 주가가 얼마나 싼지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주가 좀 탄력을 받을 겁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한 5%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니까 요 지분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좀 올라오면 아마 주가 탄력을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14만 원, 15만 원까지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엔젤로보틱스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28,26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5%. 길게 들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참 이 로봇 섹터는 엄청나게 진짜 귀가 아프도록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섹터죠. 근데 그게 지금 확 튀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은 뭐 더블 이상 나왔고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뭐 이런 거는 매수가 기준으로 지금 1600%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도 있는데요. 자,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많이 커져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제가 2015년도 이때 K증권에 있을 때요. 그때 2차 전지에 대해서 해부를 막 거의 해부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선점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뭐 전기차에 뭐 40%가 배터리가 차지하고 뭐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양극재고 사전에 그게 다 공부가 돼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도 크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쫓아가신 분들 어떻게 돼요? 포모 현상 때문에 쫓아가신 분들은 고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 옥석이 갈리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로봇 관련 주식들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이 엔젤 로보틱스는 좀 그렇게 아주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뭐 막 커져갈 거 로봇 쪽이 이쪽도 커져가고 저쪽도 커져가고 다 커져가는 건 맞죠. 근데 가장 먼저 개혁이 될 쪽은 협동 로봇이고요. 그리고 가장 좀 기술력이 높은 쪽들 이런 쪽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자, 근데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엔젤 로보틱스 외에도 삼성전자에서도 이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죠. 보핏이라는 로봇. 자, 그래서 또 다른 기업들도 경쟁 상대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한 6.4% 정도 보유는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대기업이 좀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믿고 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려면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매출이 늘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뭡니까? 2023년도에 매출이 51억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작년에 1, 2, 3분기 매출이 합쳐갖고 3분기까지 33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재작년 정도 수준의 매출 이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상장된 지 1년이 안 됐어요. 자, 보시면 3월 26일 날 작년 24년 3월 26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 상장되고 난 다음에 1년 있으면 좀 보호예수 물량들 이런 것들 풀리는 것들이 있죠.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탑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건 실적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0% 그렇게 믿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로봇주들 분위기들 좋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타고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올라오다 보면 한계는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3월 달이면 3월 26일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보호예수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뭐 오늘 보면 로봇 주식들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쪽은 상당히 변동성도 많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들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길게 들고 가려면 뭔가 확실한 믿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부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3월 말쯤 되게 되면 또 보호예수 해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뭐 일단 지금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되 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가격대는 뭐 한 35,000원 이상 정도 그쯤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하셨다가 35,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최근에 하락에 움직이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 SKC 한번 봐드릴게요. 18만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저는 이 SKC를 보면서 참 느끼는 점이 좀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SKC가. 예, 이 기업이 지금요, 사실은 SK그룹 중에서 SKC가요, 사업의 다각화를 가장 먼저 펼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다각화가 지금 제대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학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통신 장비 소재, 모빌리티 소재, 전자재료 소재, 거기다 자회사가 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 기대감은 워낙 큽니다. 기대감은 큰데 이게 막상 실적으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한 17만 원, 18만 원 가면 무너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무너지겠어, 이게요? 보세요. 이게 왜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이게 왜 무너지겠어, 이게요? 이게 왜 무너지겠어요? 기대감으로만 간 거예요,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간 거죠. 요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주가가 이렇게 치고 갈 텐데, 지금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보세요. 지금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기업이. 기대감으로만 간 거지, 기대감으로. 지금,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은, 한번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보면 안타까운 게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적자에다가 지난해 지금, 적자가 나와 있죠, 그죠? 지난해 지금 2,580억 적자네, 그죠? 2,580억. 2,580억 적자다. 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적자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5조 9천억이에요, 5조 9천억. 시가총액이 5조 9천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2,580억 적자인데 지금 여러분들 6조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래서 이거는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정권회사의 컨센서스가 올해 개우 흑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개우 흑자 정도. 한 100억 정도의 흑자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물론 주가가 비싸도 기대감으로 가는 것은 주식이지만 그래도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숫자가 좀 지켜야 숫자가 좀 지켜야 되는데 숫자가 안 지키니까 이걸 이렇게 하세요. 18만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산업이잖아요. 그죠? 없던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유리기판이 없잖아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상품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18만 원 정도 오면은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한번 팔았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잡는 전략입니다. 그냥 가져가지 말고요. 18만 원 전량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잡는 전략. 뭐 14만 원이나 15만 원에서 재매수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략을 한번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랩지노믹스 봐드리겠습니다. 3,757원에 비중 10%. 자, 이래서 저 유튜브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전화통화를 하시는 게 좀 더 디테일합니다. 만약에 전화통화가 연결됐으면 제가 그렇게 좀 여쭤봤을 것 같아요. 자, 이 랩지노믹스를 매수한 이유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 왜냐하면 그 이유에 따라서 처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첫째는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랩지노믹스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이런 거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AI 하지 않습니까? AI 하고 있는데 그 AI의 3요소가 제가 아까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칩,
그리고 알고리즘, 빅데이터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 관련해 갖고는 이 랩지노믹스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뭐 유전자 검사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빅데이터 때문에 이 종목을 샀다라면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처음에 요걸 매수하신 의도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뭐 연결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1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투자 습관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쫓아가셨어요. 여기 상한가 쳤을 때 그때 쫓아가신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가신 거니까 좀 무리한 매수를 하신 거죠. 자, 요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기술적으로 보는 게 가장 맞겠죠. 만약에 뭐 재료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지금 이제는 좀 날씨도 풀리고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떤 전염병, 바이러스 이런 게 창궐을 한다라면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위에서 좀 조정받은 거는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좀 저점 여기서 바닥을 찍고요.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 12월 달, 1월 달 여기서 저점을 조금 높인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바닥 찍고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자리가 뭐 저점을 조금 높이는 그런 자리로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뭐 좀 반등 나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러스가 확 창궐한다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올라오는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온다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3,000원 이상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한 3,100원 정도 그쯤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서는 저항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런 거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은 그렇게 확실한 목적을 갖고 매수해야 되는 종목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고 정확한 상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한 3,100원 정도 이상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이오 빅데이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다라면 랩지노믹스보다는 마크로젠 같은 종목이 더 우위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AI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플리토라는 종목 있죠. 매수 가격이 29,000원에 8%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우리가 딥시크 사실 충격 때문에 우리가 딥시크 쇼크 때문에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죠, 그죠? 이 플리톤 기업.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이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AI 어느 데이터 기업이잖아요, 그죠? 같은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지금 양호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순수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순수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AI 하니까 여러분 AI라는 게 자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크게 나누면 AI가 소프트 쪽이 있고 있죠. 하드 쪽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소프트 쪽이니까, 그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AI 업종들은 여러분 90%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90%가 적자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95%가 적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투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주식에 개인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요. 그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항상 아래쪽에 맨 아래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예요. 이 현금 흐름표 한번 보세요.
이거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2022년도, 2021년도부터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해 3분기까지가 2024년까지 있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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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예요. 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이 주업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여러분 영업을 해서 지금 돈이 한 푼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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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서 영업이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돈이 한 푼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기본적 분석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플러스가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플러스가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년 연속 지금 돈이 한 푼 들어오지 않는다, 기업으로. 4년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 돈이 안 들어와요. 기대감으로 꼭 봐야 되겠습니까? AI라고 하는 거. 요 기대감으로 주식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플리토란 종목은 여러분 이게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뭐 바이버 우리가 컴퍼니라든지 코난 뭐 테크 날리지라든지 또는 뭐 마음 AI 크기가 적자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요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요 부분들은 잘 보고 있다가 29,000원에 지금 8%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면은 주가는 3만 원대까지 하면 상승세는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3만 원 정도까지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하면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AI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뭐 한글과 컴퓨터를 하시든지 또는 네이버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전략을 참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뭐 카카오를 하시든지 종목이 많잖아요. 아니면 삼성 SDS를 하시든지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진정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투자 아니겠어요? 이거는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를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5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기간을 얼마나 두고 볼 수 있으신지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기간 상관없이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불운했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텀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2024년도에 뭐 올해 안에 계약 체결 나올 것들이 되게 좀 풍부하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얼핏 생각나는 부분만 하더라도요. 말레이시아에 FA50이 있었고요. 또 우즈벡에도 FA50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수출 계약 왔다 갔다 성사에 대해서 뭐 아마 올해 안에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동 쪽 뭐 UAE하고 이라크의 헬기,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뭐 또 필리핀 전투기 사업 굉장히 많았었어요. 모멘텀들이. 근데 지금은 이 방산 계약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어디 다른 데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거의 국가 대 국가 이런 계약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뭐 기업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풀려 있다라면 테러 단체들한테 무기 막 팔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12월 3일 날 그 저 계엄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뭐 방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지금 뭐 저런 것들 하고 있죠. 탄핵 심판도 하고 있고 또 형사 재판도 따로 받고 있고 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사인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겁니다. 자, 근데 뭐 이게 완전히 뭐 무산되고 물 건너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마 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진행이 되겠죠. 뭐 헌재에서 결과를 저는 뭐 정치 쪽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헌재 쪽에서 그 판결 언제쯤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빠르면 2월 말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빠르면 뭐 3월 초 그쯤에는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조기 대선으로 가든 복귀를 하든 간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모습은 4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뭐 요거는 발표가 나왔으니까 지나간 겁니다. 자, 지금은 또다시 바닥을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예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주봉상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올리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주가 움직임이 조금 당분간 답답할 수는 있어요. 주가가 뭐 그렇게 위쪽으로 많이 급하게 이렇게 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지루하게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뭐 5만 원 근처 이 정도에서는 한국항공우주는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기다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매수가를 보게 되면 꽤 높으시니까 지금까지도 기다리셨으니까 뭐 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솔루션 한번 봐드릴게요. 하나솔루션 2만 100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그 신의 한수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연기금에서 지금 27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이 얼마가 나왔냐면 3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 4분기가 있잖아요. 4분기가 흑자 전환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4분기가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하나솔루션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신재생 부분에서는 지금 수익성이 나오고 있고 케미칼 부분에서는 지금 좀 부진한데 지금 모듈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 저는 중국의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하나솔루션을 봐요. 저는 괜찮게 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을 5%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추가 매수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에 그 추가 매수 하시면 되냐면 자 지금 이게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고 있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저점에서 이렇게 대란거리가 터지잖아요. 보세요. 요 중간에 이렇게 대란거리가 터지죠. 대란거리가 터지면서 이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예요. 바닥 탈출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주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이거는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종가가 19,000 얼마냐면은 890원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요 20일 이평선 있죠. 한번 볼까요? 20일 이평선이 얼마나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일 이평선 대략 얼마냐면은 19,500원 정도 돼요. 19,5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요,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있잖아요. 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로 5%더 사세요. 10% 정도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가져가시가 이거는 얼마까지 하면 가져가 보냐면 이건 기간으로 보면요. 기간으로 최소한 한 분기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요. 한 분기. 지금 2월이니까 3월, 4월, 한 5월, 뭐 5월 말이나 뭐 6월 초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하나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 시간에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 들어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시간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까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오늘 보니까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던데 보니까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 그죠? 따라서 하나그룹이에요. 트럼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그룹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솔루션 바닥에서 좀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19,500원 정도 오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해서 이거는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까지? 최소한 3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상당합니다. 지금 19,000원짜리가 3만 원 가면 상당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고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35,000원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추가 매수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상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1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 매수하셨네요. 자, 매도 시기하고 목표까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비중 50% 정도 실으시려면요. 이거 종목 상단 진단 올릴 정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비중 50% 정도씩 막 이렇게 실었다라는 거는 야 이건 무조건 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는 거죠. 자, 비중 50%는 너무 과합니다. 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기 전에 비중 50%란 비중은요. 그거는 개인 투자자 포트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13만 원대 그럴 때 그렇게 좋아했지만 최대 비중 30% 그냥 비중 30%까지는 채워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거밖에 안 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비중 50%를 실으셨으니까 너무 과하신 겁니다, 비중은. 자, 보통 보면 음식료 업종들은 내수 쪽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쇄됐어요. 특히 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불닭볶음면 때문에 뭐 엄청나게 실적이 수출 쪽에서 엄청나게 좋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대상도 해외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 뭐 저 해외 쪽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요. 쌈장이잖아요, 대상이. 근데 이거를 소스로 이렇게 우리는 삼겹살 같은 거 이런 거 찍어 먹는데요. 그쪽에서는 빵에다 이렇게 발라먹고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요. 별 맛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쪽의 입맛에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수출 쪽이 저 환율을 상쇄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의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4분기 실적까지 나왔어요. 근데 1,800억 정도로 자, 이거 한 50%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성장도 해가고 잘 커가는 모습입니다. 뭐 비중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30% 정도만 돼도 제가 뭐 그냥 좀 더 들고 가보시죠. 그냥 그대로 보유하신 거대로 들고 가보시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요. 50% 비중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기 242평선 부분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242평선을 완전히 돌파를 해줘야 돼요. 242평선이 있는 자리는 21,500원 정도입니다. 뭐 30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싸고 기업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아침에 조금은 더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보고 21,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좀 시원하게 뚫어줘야 돼요. 시원하게 뚫어주면 23,000원 이상 정도, 23,000원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그쯤에서 저 비중을 줄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일 오전에 만약에 이 가격 242평선 21,500원을 못 뚫고 내일 오전에도 조금 헤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그때는 비중 덜어내셔야 됩니다. 한 20%는 덜어내시고 30%만 들고 보유를 하시고요. 내일 21,500원이라는 가격을 뚫게 되면 한 23,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또 한 20% 정도는 덜어내시고 30% 정도만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왜 일찍 마무리하느냐? 우리 그 파트너 우리 이재필 전문가의 그 추천주가 너무나 지금 목표가 달성이 많아가지고 일찍 제가 리뷰를 해야 되니까요. 자, 야인시대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 먼저 악수하고. 왜냐면, 와, 저는 이걸 보고 놀란 게, 지금 7개 종목이 지금 목표가를 지금 돌파를 했는데, 하나하나 제가 봐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지금 217%, 솔트룩스가 135%, 현대 오토에버가 22%,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56%, 하이비전 시스템이 16%, 가비아가 10.5%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6개 종목을 리뷰를 해주세요. 예. 리뷰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오늘 또 추천주를 또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만 해드려도 힘들 것 같네요. 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계속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로봇 종목들 중에 가장 기술력이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나올 모멘텀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뭐 이런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봇들 달걀을 뭐 요렇게 집어서 요렇게 이쪽 손에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그런 기술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AI와 결합해서 그런 기술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아마 지금 삼성에서 저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1분기 정도, 그때는 휴머노이드를 적용한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오준우 교수님이.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분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요 출시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사적 보행 관련해 갖고 지금 삼성 해외 사업장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적 보행 로봇이 경비 업무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음선을 좀 크게 맞았죠. 자, 단기간에 이거는 3배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12월 달보다. 3배도 훨씬 더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고 조정받는 거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드렸죠. 더블 이상에서는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는 쭉 들고 가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전략이라면 좋습니다. 다만 신규로 노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받는 구간을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지지선을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라면 신규 매수는 그때 노려보시고요. 자, 뭐 우리 이 야인 시대에서는 13만 1,800원에 추천을 드렸으니까 뭐 이렇게 원금 회수까지 했다라면 충분히 좀 오래 더 들고 가면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를 뭐 그 정도까지는 조정받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자, 다음 목표가 45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또 솔트룩스입니다. 이 솔트룩스 역시 마찬가지로 저 밑에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9월 23일입니다. 저 9월 23일이면 이날이에요. 제가 켜서 갖다 놓은 날. 이날 추천을 드렸는데 15,000원 살짝 넘은 구간이죠. 자, 이 솔트룩스는 3일 후가 되겠네요. 13일 날 저 루시아 2.5를 공개를 합니다. 이 루시아 모델이 어떻게 보면요, 딥시크라는 회사가 만든 AI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성능을 높인 그런 AI. 루시아라는 AI 모델은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 AI에 대해서 지금 13일 날 나올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목표가를 더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솔트룩스 지금 오늘 종가가 33,400원인데 뭐 그 루시아 2.5가 반응이 좀 좋으면요, 4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오토에버. 자, 이 현대오토에버는 저 일론 머스크 관련해갖고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추천해드린 종목이죠. 자, 이것도 2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만 22.66% 정도 되네요. 자, 지금 오늘 종가가 15만 800원이죠. 근데 122평선까지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조금 안착만 돼준다라면 그 다음 저항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 다음 저항선은 16만 5천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3차 목표가를 1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목표가 달성했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 1월 13일 날 추천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설 연휴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에 저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 그 전주에 드렸던 종목, 그 전주에 드렸던 종목들 다 목표가 다 달성한 겁니다. 시청자님들 이 정도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갖다 드린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해갖고 스페이스X하고 직접 거래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요것도 지금 3차 목표가 달성했는데 충분히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4차 목표가로 오늘 종가가 16,080원이니까 18,000원 정도 4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또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자, 오늘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수급 상황이 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뭐 추천을 드리고 지금 우리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움직임이 좀 수상해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 나오길래 요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 끝나고 주총 소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관을 일부 변경을 해요.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데 거기에 로봇 사업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아마 그런 내용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드린 얘기가 있죠. 테슬라에서 작년 10월 달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방문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테슬라가 왔다 갔다라면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주총 소집 결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로봇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이런 내용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 있죠. 그쪽에 좀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죠. 이런 것들을 향후에 공급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도 지금 여기 바닥을 다지고 뭐 되게 좀 대표적으로 실적에 비해서 싼 종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적에 비해서 싼 종목들이 어떤 총배제가 확 생겨버리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 사업이 실제로 테슬라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날 추천드린 종목이니까 이제 1차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자, 2차 목표가는 여기서 또 1차 목표가 드릴 때 제시해드렸던 게 있죠. 그때 21,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일단은 21,000원 정도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아마 요게 그렇게 되면 그때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저는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봅니다. 2차 목표가 21,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가비아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비아는 지난주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릴 때 그때 시초가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시초가로 좀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다음날 아침에 3%나 떠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3.6%가 올라서 시작했네요. 근데 그게 제일 저점이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는. 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추천드릴 때 이때는 조금 좀 이 10%보다는 좀 더 이 넉넉하게 그렇게 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자, 요게 1차 목표가에서 10.5%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가비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아까 명인들의 복귀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드렸느냐.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AI는 크게 보시게 되면 사람 두뇌에 해당되는 반도체 칩, 그리고 어디 학습할 수 있는 자료, 교과서나 참고서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공부를 시켜주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아까 리뷰를 해드렸던 솔트룩스 같은 종목 있죠. 이런 종목이 AI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요거는 AI 소프트웨어 중에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비아 같은 종목은 데이터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AI 챗봇도 출시하고 그랬으니까 알고리즘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AI 쪽에서 많이 뒤처지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굉장히 정책적으로 AI를 육성을 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얘기만 하더라도 2조 5천억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이런 데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AI 인프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AI 인프라가 이렇게 많이 투자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가비아라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AI 주식들, 엉터리 주식들 많잖아요. 아까 금산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도 안 나오고 이런 종목들
야, 이 종목은 좀 이 회사는 위험하겠는데 싶은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비아 같은 경우는 실적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2,389억 정도, 시가총액이 그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재작년에 426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3분기까지 실적 나온 부분이 한 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200억 이상 3분기까지 흑자가 났어요. 자, 그러면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뭐 2023년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한 300억 이상, 300억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2,000억대잖아요. 2,300억입니다. 주가가 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찾을 줄 알고 찾아서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에요. 자, 위에가 있는 거 쫓아가서 이거 사세요. 그러고 난 그거 좀 올라가면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시청자님들한테 충실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비아란 종목이, 자, 요거도 목표가 도달이 있었는데 지금 다음 목표가도 충분히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가비아는 2차 목표가는 19,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카드 들어가야죠. 아이고, 힘드네요. 자, 2025년도 오늘은 조금 색다른 그런 주제로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히든카드 주제는 2025년 실적 향상 종목이다라는 실적 향상 종목, 요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자, 시청자님들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작년 실적, 이미 나와 있는 실적들, 이런 것들은 별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면 PBR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는 미래의 실적이에요. 지금은 2025년 올해의 실적 좋을 종목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면 좀 계속해서 편안하게 그렇게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편안한 종목은요, 실적이 올해 좋아질 종목입니다. 오늘은 그런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저평가 매력이 있고 주가가 조정받은 종목들, 이런 쪽들이 가장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이 베스트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히든카드 요런 쪽들 설명드릴 텐데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시고요. 자, 뒤집어 주시면 저기에 네이버라는 종목 있죠. 자, 네이버 작년에 실적 재작년보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AI라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AI 모델이 있죠. LMM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란 종목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삼성전기도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조금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올해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삼성전기는 LLM, 요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자, 요런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서 실적도 좋아질 종목이 삼성전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LIG 넥스원도 있습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인데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자, 근데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이거 역시 아까 한국항공우주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인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공이라는 대한미사일, 소형 고속정을 잡는 미사일이에요. 요거 미국 수출길이 올해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규모는 5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있죠. 자, 요거도 지금 좀 올랐다가 조정받는 구간인데 올해
AI 매출이 아마 본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가비아는 아까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중에 오늘 저 히든카드는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을 고른 이유는 지금 주가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 올랐다가 빠졌다가 계속해서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작년에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 같아요. 시장에 컨센서스 나오는 거 그거보다 훨씬 떨어진 그런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4분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자, 근데 그것도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린다라면 작년에 이 뭐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이 5천 몇백억 정도 날 것 같습니다. 5천억 수준. 근데 올해 영업이익은 거기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 셀트리온이 기업 창업한 이래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에 해당됩니다. 매출도 사상 최고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때 공약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약가 인하였어요. 약가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약가를 인하하려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많이 써야 되겠죠.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분하게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9만 8천 원, 2차 목표가는 22만 원, 그다음 손절가는 15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추천해 주신 종목 저 리뷰가 있는데요. 두 종목 리뷰해 주시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 제가 크래프톤하고 하나 시스템 빠르게 한번 제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크래프톤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이제 요 게임에다가 AI를 지금 접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크래프톤을 가지고 계시면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45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는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크래프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45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이 지난 금요일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장중에 11%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윗꼬리 달고 오늘 조정 받았잖아요. 이거는요,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28,000원 가능해요. 보유하고 있다가 28,000원이나 29,000원 정도 오면은 전량 매도하시고요. 이건 수익을 챙기세요. 단기간에 물론 뭐 요 이상도 가능하지만 요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산의 야인시대 히든카드에 제가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떤 걸 제가 보려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문어발식 그런 사업 다각화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은 업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사업 다각화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약도 개발하지만 최근에 보면요,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많이 진출하더라.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산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사업 다각화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따라서 그 사업 다각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유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유망 산업을 발굴해서 그게 매진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으면요, 위험을 분산하고 그런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신구 사업을 투자하는 건데요.
종목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번에 나와 있는 게 제우스고요. 삼성전자, 동국제약, 하나시스템. 그 다음은 저기 나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고영. 그 다음 HLB죠. 그죠? 저기 나와 있는 종목이 다 신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더군다나 저게 고영 같은 종목 최근에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좋죠. 따라서 저 6개 종목 중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잘 가져가고 있는 한 종목을 제가 선정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우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제우스라는 종목은 제 파트너 이재필 전문가도 한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제가 그 제우스를 보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우스는 그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우리가 세정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HBM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정 장비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업은 산업용 로봇을 지금 신사업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저게 성장 동력입니다. 반도체 기업이면서 산업용 로봇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스 지금 우리가 플러그 밸브 시장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의 다각화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기업에 제가 매매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내일 있죠. 이거는 매수가는 그냥 시초가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시초가 매수예요. 그 다음 1차, 2차, 3차로 제가 나눠 드릴게요. 1차는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15,500원입니다. 2차는 얼마냐면요, 이것만 딱 뚫으면은 이거는 17,800원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차는요, 얼마냐면은 19,000원이에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비중은 있죠. 비중은 15%입니다. 비중은 딱 15%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은 3월 말이나 4월 말 정도. 그 정도 가져간다면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플러스 로봇입니다. 반도체와 로봇을 믹스한 종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이번 주에 그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자, 뭐 여기서는 제목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배거, 정확히 얘기하면 10배거도 넘죠. 1600%, 1700%겠네요. 자, 수익을 내드렸었는데, 거기서, 좀 수익 내본 사람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10배거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그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수요일 날 하고요. 저는 목요일 날 똑같은 시간입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올해 제가 대박주 한 5종목을 압축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벌써 끝내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요? 예. 마무리하세요. 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